줘볼게. 너희가 나랑 내가 만든 그 기본계산 강의가 첫 번째 강의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시그마가 뭐냐 라는 거였고, 그래서 시그마는 뭐다? 넣고 더하는 거다 이라고 배우는 게 첫 번째 강의지. 두 번째 강의는 시그마 기본 공식 이라는 것을 배웠고, 주로 여기서는 계산을 배운 거야. 계산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보면 돼. 근데 시그마는 이제 요거 두 개 말고도 요 둘을 이어주는 또 그 사이의 시그마의 성질들, 그리고 시그마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도 좀 더 메꿔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얘네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내가 시그마 쪽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라는 거야. 넣고 더하는 거. 시그마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넣고 더해보는 거야. 넣고 더하는 걸 써보라는 거지. 너 손으로 1 넣고 쓰고 2 넣고 쓰고 3 넣고 쓰고 다 더하기로 해보라고. 그랬을 때 계산이 될 테니까. 첫 번째 내용은 시그마의 성질인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이야. 시그마에서 윗끝 아래끝을 변형해 줄 수 있거든. 윗끝 아래끝이 뭐야? 이게 아래끝이고 이게 윗끝이지. 그래서 시그마라는 건 여기 있는 애한테 K에다가 이거부터 이것까지 넣고 더할 거야 라는 의미니까, 그지? 근데 이것들을 이 아래끝과 윗끝을 내가 원한다면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절하는 방식을 배워볼 거야. 자, 우리는 앞서 시그마가 같으면 식을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개념을 학습했다. 무슨 말이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2K가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뺐을 때 이거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었지. 이런 경우는 시그마가 같으니까 식끼리 먼저 계산해서 시그마 K제곱만 하면 되는, 이렇게 어떻게 시그마가 같으면 식을 먼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너희가 배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식이 같으면 시그마를 변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워볼 거야. 시그마를 변형한다는 건 시그마의 윗끝 아래끝을 변형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한번 예제 봐볼게.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식이 같지, 그지? 일반항이 같다는 얘기인 거야. 식이 같아. 식이 같으면 이 시그마끼리의 계산이 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얘는 시그마 넣고 더하는 거니까 1부터 2, 3 넣고 더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4, 5, 6 넣고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냥 얘네 둘이 더해보면 A1부터 A6까지 더하는 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 1부터 3까지랑 4부터 6까지를 더하면 결국은 뭐라고? A1부터 A6까지 더하는 게 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데? 그냥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그지? 자, 봐.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거랑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간단한 거잖아. 여기다가 1, 2, 3 넣고 더한 거랑 4, 5, 6 넣고 더한 거를 더하면 1부터 6까지 넣은 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아래끝 윗끝, 아래끝 윗끝이 서로 연결되잖아. 그러면은 그 연결해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 시그마를 변형한다는 거야. 어떨 때? 식이 같을 때. 식이 같으니까 이 시그마끼리의 변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라. 여기 3이고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지. 오히려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지? 3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3이 아니고 4여야 3, 4, 5, 6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같아야 연결되는 게 아니야. 이웃해야 연결이 되는 거지.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더했어. 더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빼볼게.
빼는 것도 시그마는 넣고 더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야. 뭘 외우는 게 아니다. 봐봐. 이거는 1부터 10까지 넣고 더한 거지. 이건 4부터 10까지 넣고 더한 거지. 그럼 얘네들을 뺀다고 하면 여기서 4부터 10까지가 같이 빠지겠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빼면 뭐만 남아? 1, 2, 3 넣은 것들만 남게 된다고. 이건 어떻게 된 건데? 식이 같으니까 시그마끼리 1부터 10까지 해서 4부터 10까지를 빼는 시그마끼리의 계산이 된다는 거야. 식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네 둘이 빼서 1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생각해보면 뭐 하나 외우는 게 없다는 거다. 1부터 10까지 넣은 거에서 4부터 10까지 넣은 걸 빼면은 1부터 3까지가 남아있는 건 뭘 외워서 해결할 얘기가 아닌 거야.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걸, 그 당연한 걸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식이 같아. 그러니까 시그마 1부터 10까지 넣은 거에서 1부터 7까지 넣은 걸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남겠어? 8, 9, 10 넣은 게 남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식이 같으면 시그마를 먼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윗끝 아래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 좀 한번 해보자고. 봤을 때 식이 같잖아. 식이 같으니까 1부터 10까지 넣은 거에서 3부터 10까지 넣은 거를 빼주면 그럼 뭐야? 1이랑 2 넣은 것만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시그마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1부터 2까지 넣은 게 되겠지.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공식으로 할 것도 아니지. 그지? 공식으로 할 것도 없이 그냥 1 넣고 2 넣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건데 조금 더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게. 일단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거는 이 개념인데 이 두 덩어리 이상이 나왔을 때 시그마끼리 계산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도 변형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인데 자, 얘가 이렇게 3부터 10까지라고 나와 있네. K에다가 3부터 10까지 넣고 더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너희가 이미 배운 시그마 기본 공식 있지? 시그마 기본 공식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이 기본 공식은 강조를 했을 거야. 1부터여야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런 1부터가 아닌 것들에는 조금 위화감이 느낄 수 있겠지.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있겠다고 이제. 자, 어떻게? 난 여기가 1부터여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걸 아니까 이 상태를 공식을 쓰고 싶은 상태로 바꿀 거라면 일단은 1부터 10까지로 해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런데 얘랑 얘랑은 다른 거잖아. 공식을 쓰고 싶어서 1부터로 마치긴 했지만 이걸 계산하면 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더 넘치지. 내가 지금 계산해줘야 할 것보다 더 넘치잖아. 뭐가 넘쳐? 여기다가는 1, 2, 3, 4, 5, 6, 7, 8, 9, 10을 넣을 거라고. 여기서는 3, 4, 5, 6, 7, 8, 9, 10을 넣치잖아. 그러면 1이랑 2는 안 넣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 것만 빼주면 되겠네. 1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식 쓸 수 있겠고 이것도 공식 쓸 수 있겠지. 다 1부터니까. 자, 봐. 멀쩡히 있는 한 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은 내가 기본적으로 기본 공식을 쓰기 위해서 1부터로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문제 상황에 따라서 0부터로 만들고 싶기도 할 거고 10부터로 만들고 싶기도 할 거고 어찌됐든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모습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라고. 이거보다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이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빼서 덜어주면 될 거고
덜 가지고 있었으면 더 해주면 되겠지. 한 번 더 연습해볼까? 그냥 근데 저 상황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 방금 얘기했잖아. 1부터가 아니면 공식을 못 쓴다고. 공식을 쓰고 싶으면 1부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거 말고도 너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은 이 윗끝 아래끝을 변형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그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변형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SN을 표현하는 거에서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SN이라는 거는 이 S랑 시그마의 차이가 뭐야? 이거는 무조건 초항부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S10이라는 건 무조건 스타트가 A1이잖아. 예. A1부터 A10까지인 거고, 시그마는 이렇게 아래끝이랑 윗끝을 조절해서 내 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놈을 가지고 S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건 지금처럼 S10에서 S2를 뺀다로 표현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S로 표현해라. 1부터 더하는 그것들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2까지 더한 거를 빼줬을 때 3부터 8까지가 되겠지. 알겠어?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이런 거 가지고 해볼까? 자, 이거는 n-1부터 n 플러스 3까지 넣는 거니까, 너 뭐 넣고 더해보면 지금 이거 하자는 거거든, 이거. 그치? 얘를 만들자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SN을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문제니까 시작이 1부터인 걸로 만들어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 시그마 1부터 n 플러스 3까지로 일단 줘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지금은 n-1부터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버려야 돼? n까지. n-2까지 버려야지. 그지? 다음이 아니라 그 전까지 버려야지. 예. 그지? n-1부터가 필요한 거니까 n-2까지를 버려야지. 1부터 n-2까지. 자, 이렇게 해서 Sm 플러스 3에서 Sm-2를 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저 밑에를 무조건 둘 다 1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S로 표현하자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1이 돼야 하는 거고.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예. 이렇게 시그마의 윗끝 아래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 예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그마가 두 덩어리야. 근데 식이 같아. 그럼 이 시그마끼리의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배웠고, 멀쩡히 있던 하나의 시그마를 가지고 두 개의 시그마, 세 개의 시그마 이렇게 더 뜯어낼 수 있겠지? 내 필요에 의해서. 알았지? 근데 그게 뭐라고? 1부터 n 플러스 3까지로 했을 때 1부터 몇 가지를 해야 될지 헷갈려 한다고. 안 봐도 뻔해. 헷갈릴 거야. 지금 선생님 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막상 해보려고 하면 여기서 막 버벅인다고. 몇 가지지? 근데 헷갈려 한다고. 근데 그게 뭐 외우는 거라고? 아니었지. 그냥 보면 되잖아. 그냥 말 그대로 1부터 n 플러스 3까지 넣은 게 있으면 내가 뭐만 남기고 싶어? n-1부터 남기고 싶잖아. 어디까지 덜어내면 되겠냐고. n-2까지 덜어내면 되겠지. 생각하면 될 일이야. 외울 게 아니라.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고, 이제 넘어가서 자, 시그마 기본 공식 얘기인데, 기본 공식은 이미 강의를 들어서 계산은 좀 알 거라고 생각할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주구장창 배워서 할 수 있는 계산이 뭐냐면, 뭐 이런 계산 이제 할 줄 알지, 그치? 두 번째 영상 봤으면은 이 계산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야. 특히 이 계산할 때 시그마 기본 공식 적용해서
부디 이거를 그냥 무지성 통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무지성 통분이 아니라 이거 인수분해를, 공통부분을 묶는 인수분해를 잘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을 거야. 이거는 이런 식 계산에서 뿐만 아니라 수를 계산할 때도 그러하지. 숫자로 계산할 때도 묶어서 계산하는 거를 꼭 습관화 들여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뭘 더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야. 너네는 얘가 이거인 건 외우고 있는데 얘가 이거인 걸 몰라. 그게 시그마를 정말로 잘못 공부하고 있는 모습 중 하나야. 이건 외웠는데 이거 뭐냐고 하면은 모른다고. 야, 이게 이거잖아. 또 더한 거잖아. 네. 얘는 얘라고 외우고 있으면서 얘는 얘라고 외우고 있질 않는다고. 그게 문제야. 너희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얘가 이거라는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응? 얘가 이거인 것도 외우고 얘가 이거인 것도 외워야 되냐고? 그게 아니지. 너희는 얘가 이거인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얘가 이거인 건 넣고 더하면 되잖아. 얘는 넣고 더하면 이건데 얘가 이거니까 얘가 이거다라고 외우는 거지. 얘가 이거다 외우고 이건 개나 줘버리는 게 아니라고. 이걸 보면 얘라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거야. 그렇지? 1부터 n까지의 합이 이거라고. 제곱들의 합은 이거라고. 세제곱들의 합은 이거라고. 얘가 이거인 거 모르면 답이 없는 거고. 얘가 이건데 얘가 이거니까 얘는 이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셔야 돼. 최소한 얘가 얘인 거는 외우고 있을 텐데 얘가 얘인 것도 알아두란 얘기라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여기서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배운 게 이거지. 위 공식은 반드시 아래 끝이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끝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아래 끝이 1이 되도록 변형할 수 있음을 배웠지.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공식 적용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에서 1부터 2까지를 빼주는 방식으로 만든다면 이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지. 그죠? 저 기본 공식 3개 다 밑지 1일 때 되는 거죠? 전부 다 기본 공식은 전부 다 1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뭐 이런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요거 있지, 요거. 요 계산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으로 보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로 공통점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만 통분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그지? 이 과정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런데 난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 외워라. 이거 k제곱 더하기 k, 시그마 k제곱 더하기 k, 생각보다 엄청 자주 본다. 생각보다 엄청 자주 보게 될 녀석이니 외워두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어떻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잖아.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외우고 있는 게 확실히 편할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제 실제 숫자로 나왔지. 실제 수로 나와서 자, 공식 적용한 거고, 공식 적용한 거야. 이거는 1을 10번 더한 거니까 10이라고 쓴 거지. 자, 이때 요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요 계산도 요거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해서 더하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이라고 보고,
2분의 10, 11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7이잖아. 8이라고. 이게 8이니까 4로 털어주고 4를 먼저 11이랑 곱하면 44인데 10이랑 곱하니까 440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4층 연산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야. 이건데 이렇게 계산하자고 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외운 요 공식 요 놈이 얘인 거를 외우고 있으면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지겠지. 어떻게? 시그마 얘는 3분의 10, 11, 12고 시그마 1은 더하기 10이 될 테니까 훨씬 편해지겠지. 그치? 이 계산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자주 본다. 교과서에서도 아마 여러 볼 거야.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마음 같아서는 쪽지 시험까지 보고 외우게 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 꼭 좀 외워주자. 자, 그 밖에는 뭐 얘 가지고서는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거 보고서 뇌절당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시그마는 잘 모르겠으면 넣고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더해 보면 어련히 등비 수열의 합인 걸 볼 수 있을 거야. 지금도 이미 연습이 됐다면 요거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반응해 줄 수 있을 거다. 아마 처음에는 못했을 거고 처음엔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을 거야. 자, 지금까지 나 여기서 무슨 내용 강조했니?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얘가 이거인 거 모르면 공부 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1부터 n까지 더하면 얘라는 거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한 거고 거기에다가 살짝 얹어준 거야. 그냥 이것만. 알지? 다음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첫 번째 무슨 얘기했지? 첫 번째 해줬던 얘기가 시그마의 변형이야. 시그마의 변형. 윗끝 아랫끝을 내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조절할 때는 그 디테일이 중요하지. 그지? 그 몇부터 몇 가지인지 그 몇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디테일은 뭐 헷갈릴만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뭘 외워야 되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줬던 거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니네들이 외우고 있는 시그마 기본 공식은 잘못됐다. 얘가 아니라 얘가 얘라는 걸 외우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 거기에 요거 유용하니까 좀 얹어준 거지. 마지막 세 번째야. 결국 이제 이 시그마 쪽에서는 너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걸 풀 수 있어야 돼. 결국 시그마 쪽에선 합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더해져 있는 모습으로 바로 나와 있는 게 없네.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게. 지금은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조금 문제를 바꿔볼게. 이런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요것을 계산하시오.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였다고 치자. 알겠지? 자, 이번에 이건 좀 너무 쉽긴 하지만 그냥 예의상
아니야. 너무 쉬우니까 조금만 바꿔볼게. 야, 지금 나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문제 형식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알지? 자,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합을 계산하실 줄 알아야 돼. 맞지? 이런 합을 계산할 줄 알아야 시그마가 이제 끝까지 다 배운 게 되는 거야. 근데 합을 계산하려면 일반항이 필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머릿속에 딱 알고리즘이 잡혀야 되는 거야. 합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해. 이제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합을 계산하려면 일반항이 필요해. 일반항이라는 게 뭔데?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이거든. 근데 수열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 n번째 항을 표현할 줄 알아야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거고 합공식을 쓰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n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 1번째 항이 1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2번째 항이 2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세 번째 항이 3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관찰을 통해서 n번째 항이 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일반항을 찾는 거야. 자, 해보자고. 합을 구하래. 뭐가 필요하다고?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이 1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두 번째 항이 2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세 번째 항이 3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봐줘야 일반항을 만들게 된다고. 물론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등차 수열인 거는 볼 줄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지금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그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보면서 3n-2라고 일반항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1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2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한번 보니까 얘는 하나씩 더 늘어나니까 얘는 그러면 1 더하기 2고 얘는 1 더하기 얘는 2 더하기 1이고 얘는 2 더하기 2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1과 이런 관련이 있다고. 얘가 2와 이런 관련이 있다고. 그치? 뭐 얘도 사실 그냥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으로 해도 무방해. 근데 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니네가 보는 수열이 모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보여주는 이 얘네들은 아주 간단한 형태로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하니까 그 K번째 항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K 플러스 2제곱이라고 봐야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을 했어. 여기서 AK는 3K-2고 여기서 AK는 이거고. 자, 뭐 하려고 일반항 표현했니 지금? 합공식 쓰려고. 합을 구하래. 일반항이 필요하다. 일반항 어떻게 구해? n번째 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구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 표현했으니까 시그마에 넣던지 합공식을 하던지 합공식을 쓰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일반항 찾았으니까 합공식 하겠다고. 이걸 가지고 선생님 얘 등차 수열이니까 저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쓸래요. 좋지.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시그마 기본 공식을 쓸래요. 좋지. 어쨌든 일반항이 나와야 합이 계산이 된다고. 이것도 선생님 저 이거 등비수열인 거 아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쓸래요. 좋지.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시그마에다가 넣어 볼래요. 여기서 못 알아보면 이제 또 안타까운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쓰게 되겠지. 그래? 자 이제 봐볼게. 세 번째 이제 봐볼게. 잘 봐봐. 해서 얘네가 그냥 지금은 컴마로 나열해 놨지만 얘네가 풀어야 할 문제가 이런 거라고. 얘네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게 된다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항도 그냥 n번째 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놓을 수도 있고 몇 번째 항이고 해볼까 하면 20 곱하기 28이겠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고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일반항이 있어야 공식을 쓰든 뭘 하든 할 테니까. 자, 일반항을 표현해보자. 얘가 1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얘가 2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얘가 3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이럴 때 이런 거 2, 16, 42라고 계산하면 환자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얘는 또 일종의 팁이야. 두 수가 곱해진 형태로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따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들만 보면은 2, 4, 6, 8이야. 그지? 그럼 앞에 있는 수만 봤을 때 n번째 항에 뭐가 있겠어? 2n이 있겠지. 자, 뒤에 있는 수를 봤을 때 1, 4, 7, 10이 아니고 11이지? 10 맞네. 1, 4, 7, 10 이렇게 가네. 뒤에 있는 수만 보면. 그래요? 예. 이것도 등차 수열이지. 예. 그러니까 등차 수열 위에서 봤던 등차 수열이니까 3n-2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네. 예. 그래? 자, 일반항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합공식에 넣을 거라고. 합공식에 넣을 거면은 몇 번째 항까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2부터 10까지 갔으면 10번째 항까지인 거지. 네. 그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3K-2 이것들은 6K 제곱 마이너스 4K로 시그마 기본 공식을 써주는 거겠지. 알았어? 자, 다시 난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마지막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빌드를 올린 거라고 보면 돼. 자, 어떻게 푼다고? 합을 구하래. 어떻게 푼다고? 일단 일반항을 표현해야 돼. 일반항이 뭐야?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이야, n번째.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이 생각을 해보면 돼. 그 n번째 항이라는 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면 니네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근데 항상 등차 등비만 나온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돼. 아까 시대에서 저걸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1과의 관계가 뭐고 2과의 관계가
얘네들은 지금 그 관계를 보자기에는 오히려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오히려 등차와 등비는 이 1과의 관계, 2와의 관계, 3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해. 여기서는 그럼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써먹지 않은 거야. 네. 근데 이제 뒤에 걸 봐볼게. 자. 잘 봐봐. 집중해서 잘 봐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얘기 다 되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컴마로 나와 있는데 그냥 너희들한테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럴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해서 뭐 실제 마지막 항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예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쉬운 형태부터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요걸 계산하자고 해볼게. 이거 자, 뭐 구해야 된대? 1번. 왜? 합 구하자 그랬지. 합. 예. 합 구하래잖아. 합. 그지? 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 1번. 일반항부터 알아야 돼. 자, 지금 첫 번째 항이 뭐니? 1. 1이지. 예. 그지? 첫 번째 항은 1이다. 네. 두 번째 항이 뭐니? 3. 2라고 하면은 수열을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2. 알겠니? 네. 지금 이런 수열을 보고 얘가 초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라고. 이때 이 두 번째 항을 얘기할 때 3이라고 하면 문제 절대 못 푼다. 네. 규칙을 봐야 돼. 규칙을. 자, 두 번째 항 뭐라고? 1.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네 번째 항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렇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일 거야. 네 번째 항이. 이걸 통해서 추론해야 돼. 유추해야 돼. n번째 항은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하고 좀 더하기 n. 그지? n번째 항이 이거겠지. 그지? 네. 초항 1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항이 2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세 번째 항이 3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규칙을 보면 n번째 항은 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등차 등비는 오히려 그게 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일반항으로 처리해 버린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너희가 규칙을 봐야 돼. 자, 다시 지금 뭐까지 했니? n. 일반항까지 만들었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n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일반항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으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다. 일반항이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으면 합 공식으로 압축해라. 일반항이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으면 합 공식으로 압축해라. 자, 열심히 n번째 항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이 뭘 가지고 있어? 땡땡땡을 가지고 있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공식. 합공식으로 압축해야 된다고. 자 이거 이 공식 뭐야? 등차 수열을 합. 이 공식 뭐야? 이거 공식 뭐야 그랬어? 2분의 n 그지?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이걸 얘라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와. 일반항이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어서 합공식으로 압축한 거야. 여기 보이는 이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여기 보이는 일반항의 세 번째 항은 6이야. 계산하면 그지? 네. 실제로 여기다가 3을 넣으면 6이야. 알겠어? 네. 이렇게 압축해 놔야 이 다음에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구한 게 뭐라고? 일반항. 일반항 구한 거야. 지금 합을 구한 게 아니야.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우린 지금 합을 구한 게 아니야. 일반항을 구한 거지. 그런데 일반항이 합이었던 거지. 아직 합을 구한 게 아니야. 나한테 하자는 건 얘네 더하자고 하고 있잖아. 내가 해놓은 건 이거 하나의 합을 표현해 놓은 거지 그 합들을 더하자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난 지금 일반항 n번째 항을 표현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할 차례야. 얘가 일반항이니까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돼? 10번째. 10번째 항까지. 이게 일반항이라고. 얘를 가지고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요걸 계산하면 답이라고. 내가 지금 한 건 일반항을 만든 거고. 일반항이 합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 합공식으로 일반항을 만든 거고 이제 일반항이 만들어졌으니 다시 합을 할 차례지.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써먹을 수 있어야겠지. 2분의 1은 앞으로 뱉었고 요거 공식 있다 그랬어. 3분의 10, 11, 12로 계산하면 좋겠지. 자, 한 번 더 해볼 거야. 요 문제 가지고. 근데 이제 이쯤이면 맥락이 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 1과의 관계, 2과의 관계, 3과의 관계가 뭐예요 저기서? 이게 1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2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3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1과의 관계는 1, 2과의 관계는 2까지 더한 거, 3과의 관계는 3까지 더한 거, 4과의 관계는 4까지 더한 거. 이렇게 추론하라고. 예. 자 이제 예를 볼게. 얘도 이거 구하자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다 따로따로 써주기보다는. 자 지금 뭐 구하래? 합 구하래. 뭐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 거야. 그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뭐겠어 일단? 9까지. 1, 3, 5, 7, 9를 더한 거야. 그지? 그게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럼 이제 열 번째 항. 1, 3, 5, 7, 9 저거였고 몇 가지냐? 그 열 번째 항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리지. 예. 얘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세 번째 항이 3까지니까 열 번째 항은 10까지일 거고 100번째 항은 100까지겠지. 두 번째 항이 3까지고 세 번째 항이 5까지고 네 번째 항이 7까지면 열 번째 항은 몇 가지겠냐? 19. 19란 말이야. 19.
좀 어떻게 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등차 수열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두 번째 항이 3까지, 세 번째 항이 5까지, 네 번째 항이 7까지. 2와 관련된 게 3, 3과 관련된 게 5, 4와 관련된 게 9, 7, 5와 관련된 게 9. 여기서 규칙 못 찾으면 아직 이제 공부 많이 더 해야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그럼 10번째 항이면은 19겠다. 19. 지금 뭔데요? 2씩 늘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AN을 만드는 거지.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n번째 항을 만들려고 봤더니만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이라고도 볼 수 있지. 뭐 방금 전에는 내가 뭐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치?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조금 다르게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n번째 항은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이라고. 예. 그럼 참고로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거든? 네. 이 계산을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야, 이거지. 이게 AN이라고 지금.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이라고. 네. 이게 AN이라고. AN을 표현을 했잖아 이제. 예. 뭘 가지고 있어? 일반. 일반항을 표현을 했잖아. 네. 뭘 가지고 있어? 뭘 가져요? 합공식? 자, 일반항을 표현했잖아. 예. 자, 일반항이 뭘 가지고 있어? 점점점이요. 땡땡땡을 가지고 있어. 아, 예. 사람이 만든 거지? 네. 사람이 맞길 바래. 일반항이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어. 네. 한지 5분도 안 된 것 같아. 네. 일반항이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합공식으로 합축. 합공식으로 압축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합공식으로 압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고 봤더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압축할 수 있겠지. 이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니까. 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압축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시그마를 또 쓸 수도 있고, 이걸 압축하겠다고 시그마 이제 1부터 n까지 2k-1 이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압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알려주는 한 가지 상식을 좀 더 가지면 그냥 바로 압축할 수도 있고,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은 그냥 n제곱이야. 자, 1부터 홀수 2개 더한 거지. 홀수 3개 더한 거야. 홀수 4개 더한 거야. 1부터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이 돼. 나처럼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방식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상식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하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시그마로 써서 합공식을 쓰고, 뭐가 됐든 일반항을 압축을 했어. 일반항을 합공식을 이용해서 압축했어.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합을 구할 차례지. 네.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라고? 일반. 일반항 구한 거야. 뭐 하려고? 합 구하려고. 이 합을 구하려고 일반항을 구한 거야. 근데 그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합이었지. 이제 일반항이 합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합으로 일반항을 구한 거지 지금 아직 합을 구한 게 아니라고. 일반항을 구한 거라고. 이제 일반항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할 차례지. 여기가 그냥 10번째 항으로 19라고 돼 있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을 써서 계산하면 답이 되겠지. 예. 됐지?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고 싶다면 요거 13번에 3번 뒷페이지에 13번에 3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필기가 좀 덜 됐으면 좀 하시고. 같이 해보고 맞춰보자. 네.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됐던 거지. 그러면 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 일반항을 만들겠다. 일반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이 어떤 상태냐라는 얘기니까 이게 1과 이게 2와 이게 3과 이게 4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보면 이게 2와 어떤 관련이 있어? 얘가 1이니까 2지, 예. 얘가 2니까 3이지, 얘가 3이니까 4지. 예. 그치? 그러니까 보면 네 번째 항은 3제곱까지의 합인 거고 세 번째 항은 2제곱까지의 합인 거고 누구부터? 1부터. 그래서 n번째 항은 1부터 4의 n-1제곱. 그렇지. 이거인 거지. 이게 n번째 항이지. 야, 참고로 요 n번째 항 표현하는 거 내가 이게 오늘 챕터 세 번째 연습 주제였고 사실 얘가 메인 주제인 건데 근데 이거 못했지? 못했으면 이거 못하고 못 푸는 거야.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는다.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거 절대 못해. 계속 해봐야 돼. 첫 번째 항에 뭐가 있고 두 번째 항에 뭐가 있고 세 번째 항에 뭐가 있고 이건 본인이 해봐야 돼. 난 너무 못하고 어려운데 그럼 계속 못해 이거. 1000개만 개 알려줘도 못해. 해본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봤다고? 세 번째 항이 여기 끝이 2야. 네 번째 항이 끝이 3이야. 이게 한 개 차이 나는구나. 다섯 번째 항은 끝이 4까지겠고 열 번째 항은 끝이 9까지겠고 문제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외우는 방식으로는 택도 없다. 규칙을 봐줘야 돼. 자, 일반항 만들었어. 어때? 점땡땡을 가지고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합공식을 압축해야 돼. 이건 무슨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데? 그냥 갖고 이거 무슨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지. 그지? 그러니까 합공식 중에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압축해야겠네. 왜안 쓰였지? 준비. 그러면 이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추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아 저렇게 이상한 게 있네. 씨. 자, 이게 일반항이네. 자,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합할 거야.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게 일반항이니까 이제 합을 할 거야. 얘를 가지고 합을 할 거야. 잘 모르겠으면 계속 시그마 안에다가 넣어봐. 1부터 n까지. 자, 여기 k제곱으로 바꿔줘야 된다. 지금 여기 그냥 n이라고 갖다 썼으면은 요거 감점이야. 이건 그냥 여지없이 감점이야. 여기 n이라고 썼으면 여지없이 감점이야. 예. 이건 괜히 소소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야. K에다가 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K여야지. 여기 N이면 K에다가 1 넣어도 변화 없고 2 넣어도 변화 없고 3 넣어도 변화 없는 거야. 네.
이거 아다리 맞춰줘야 돼. 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려면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좀 그렇다면 어떻게? 넣고 더하면 되지. 이제 1부터 n까지 넣고 더해보면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쯤 공부가 됐으면 요거 등비수열 합공식 요거 n 바로 돼야 돼. 3분의 1은 두고 이 앞에 있는 녀석 보면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초항은 4고 뒤에 거는 1이 n번 더해질 테니까 n이 되겠지. 별 얘기 안 해도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 지금. 뭐 마지막까지 적어 보자면 이 정도까지 적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떻게? 몰라요. 저는 시그마는 너무 어려워요. 제발 좀 그냥 넣고 더해봐. 몰라 하지 말고 넣고 더해봐. 넣고 더해보면 4의 1제곱 마이너스 1, 4의 2제곱 마이너스 1, 4의 3제곱 마이너스 1 가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산 못하면 이제는 내 잘못 없고 자, 여기까지